2018년 이스라엘 총리 관저에 아베 신조 총리 부부가 만찬에 초대됩니다. 음식은 잘 먹었는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디저트가 등장합니다. 디저트로 초콜릿이 남자 구두에 담겨져 나온 겁니다. 진짜 신발이 아니라 금속 조형물이긴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결례였습니다. 아베 총리 부부는 외교적 결례를 피하려고 표정 관리하면서 몇 입 먹었다고 합니다. 후에 일본은 분노했죠. 유대인이 돼지족발 모양 그릇에 초콜릿을 대접받는 것과 같은 모욕이다. 이 사건은 외교가에서는 보기 힘든 최악의 결례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이스라엘이 한국한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거절하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한국 편을 들어준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2018년 아베 총리 부부에게 모욕을 준 구두 디저트 사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후에 말이 엄청 많아지자 담당 셰프 세게부 모셰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진짜 신발이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 톰 딕슨이 만든 금속 조형물입니다. 예술적 표현이었고 신발은 걷는 도구니까 양국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더 이상한 건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라는 겁니다. 중동에서 신발이 의미하는 게 매우 안 좋거든요.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 자이디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부시 대통령에게 던졌죠. 중동에서 신발은 가장 더럽고 불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바닥에 오물과 먼지를 밟고 다니는 물건이잖아요. 신발을 누구에게 던지거나 신발 바닥을 보여주는 건 너는 내 발바닥 밑에 더러운 때와 같다는 극단적인 비하입니다. 아랍권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을 때 상대방에게 신발 바닥이 보이게 하는 것도 큰 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 기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건이 있고 미국 경호원들에게 심하게 맞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으로 감형되고 9개월 만에 모범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석방 후에는 아랍권 슈퍼스타로 등극해서 아랍 각국 부호들에게 리무진, 금, 현금을 선물 받고 고향에 신발 동상까지 세워졌는데 정부에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국가인데 이런 신발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에게 구두에 음식을 담아서 줬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셰프가 외교를 망쳤다. 결국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명에 나섰죠. 우리는 일본을 존중하며 이것은 셰프의 독창성일 뿐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사우디, UAE 같은 아랍 산유국에서 수입하죠.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친아랍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과거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동 시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거래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두고 일본은 돈과 석유를 위해 신의를 저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외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도 강력히 지지하고요. 이스라엘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봅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다가 뒤에서 칼을 꽂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중립적이거나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합니다. 1972년에는 로드 항공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몰랐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는 깊게 박힌 일본 관련 트라우마입니다. 1972년 이스라엘 텔아이브 로드 공항, 지금의 벤구리온 공항이죠. 일본 적군파라는 극자 테러리스트 요원 3명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6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배상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일본인도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노년층에는 여전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축국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히틀러와 손을 잡았던 나라라는 역사적인 꼬리표는 유대인 중심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줍니다. 거기다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을 했는데 일본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일본을 믿지 못합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역사박물관을 개장합니다. 전 세계 40여 개의 주요 정상 및 VIP를 초청했는데 여기서 일본만 쏙 빼놓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이 원자폭탄을 핑계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베 신발 디저트 사건이 있었던 2018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한국한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올린 영상 속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뭐 조그만 섬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몰랐겠죠. 이 영상을 보고 한국 네티즌들이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영상을 내리고 독도가 선명하게 포함된 지도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시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스라엘 측에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 영토처럼 표시했냐. 이스라엘 대사관은 그러던 말던 독도가 그려진 영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본의 항의를 무시한 거죠.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보통 영토 분쟁은 제3국은 양국 눈치를 보면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한국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먼저 한국은 1948년 정부를 수립했고 이스라엘도 1948년이라고 합니다. 안보 환경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전 국민이 군대를 갑니다. 둘 다 징병제죠.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여자도 군대를 가죠. 한국과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사람, 교육, 기술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둘 다 최강의 동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너무 닮았다. 아시아의 유대인이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제외하고 탈무드를 가정 필독서로 읽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송에서 한국인들은 유대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반응이 지적으로 훌륭하고 유대 문화를 존중해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동차 점유율 1위가 한국차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압도적인 1위였는데 2022년 실적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위와 2위를 한국차가 싹쓸이한 겁니다. 세계 1위 도요타가 3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도 한국이라고 합니다. 기술 강국 이스라엘이 아시아 제조 강국 중에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한류 때문에 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징병제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특히 태양의 후예 같은 군대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가 남다릅니다. 한국 군인들도 우리처럼 휴가 나오면 저러는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명문 에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한국 학과는 입학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본을 보는 시각은 선진국이지만 역사적으로 껄끄럽고 속을 알 수 없는 나라이고 한국을 보는 시각은 우리처럼 맨손으로 일어나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2018년 구두 디저트 사건은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누가 봐도 한 방 먹이려고 한 게 분명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스라엘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네타냐후가 극우잖아요. 그냥 맘먹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방 먹인 게 아닌가 합니다. 현재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일본이 안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도 감정이 있는 일본과 중국하고는 외교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비슷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유지하면서 외교는 외교대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할 말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